중대재해 사건의 형사합의를 교통사고나 일반 산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실수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솔의 주수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사건의 형사합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대재해 사건의 형사합의를 교통사고나 일반 산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실수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딱 3가지만 기억하셨다가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첫째, 중처법이 적용되는 산재사고인지 체크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망사고이면 중처법 적용 대상입니다. 22년 1월에 중처법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50인 이상 사업장이었는데 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사고 유형은 3가지,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고, 3명 이상이 1년 이내에 동일한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중처법 적용 대상이지만 일단 기억하기 쉽게 사망사고가 나면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둘째, 중처법은 오로지 원청을 타겟으로 합니다. 보통 작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무슨 죄로 처벌받을까요? 건설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 중에 협착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굴삭기를 직접 운전한 동료 근로자와 당해 현장을 감독한 현장 소장이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원청 대표에게 아무런 타격을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22년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오로지 원청 회사와 원청 대표의 형사 책임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벌금과 징역형의 형량도 기존의 법보다 훨씬 높습니다. 셋째, 중처법은 손해배상에 특례가 있습니다.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나라 법률에 2011년도에 처음 도입됐고 현재는 19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처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법들은 대부분 손해의 3배까지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중처법의 배상액 상한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법상으로는 5배까지인데 실제 판결에서는 얼마나 인정될까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처음 도입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손해액의 3배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는 실제 2배 정도 배상 판결이 나옵니다. 이것과 비교해 본다면 중처법 사건에서는 2.5배에서 3배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원청이 중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무조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처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야만 징벌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경과실을 주장해서 면책되는 것이 중요하고 재해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해서 징벌적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설명드린 중대재해 형사합의 전에 확인해야 할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중처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할 것. 둘째, 중처법은 오로지 원청만 타겟으로 하므로 산안법이나 형법도 같이 검토할 것. 마지막으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고의 중과실을 입증할 것. 내 가족이 다친 사고가 중처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산재보상 외에도 중처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기억하셨다가 제대로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솔의 주수옥 변호사입니다.